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9일 새벽 0시 45분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와도 연관되어 있고, 북한 핵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 세계 정세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큽니다.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불안해지면은 득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보는 사람도 있는데 대충 독재자가 득을 봅니다. 1974년에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1년 후에 월남이 공산화되었습니다. 그때 닉슨이 계속 재임했다면은 역사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될 것이냐, 2년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이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며칠 전에 뉴욕타임즈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자인 토마스 프리드먼이 공화당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트럼프를 탄핵함으로써 미국을 구해야 된다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것은 물론 개인 의견이지만은 그 기자의 비중이나 뉴욕타임즈의 성향으로 봐서 뉴욕타임즈의 생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또 이 워싱턴 포스트에 또 한 사람이 고참 기자 엘리자베스 드류 기자가 탄핵의 불가피성이란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드류 기자는 원래 83살쯤 됩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기자입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또 미국 대통령 후보들 토론회 때도 패널로 나가고 하는 등, 말하자면 워터게이트 사건도 취재를 한 고참 기자입니다. 이 고참 기자의 글은 나름대로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참 기자가 되면은 상황을 거시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미래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고참 기자는 상황을 읽는 눈을 갖게 됩니다. 좀 현자의 눈을 갖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탄핵의 불가피성이란 이 글과 토마스 프리드먼이란 또 다른 유명한 기자가 쓴 글, 두 기자의 글을 저는 좀 주목하게 됩니다. 이 칼럼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탄핵의 불가피성입니다. 이분은 여성입니다. 드루 씨는. 트럼프를 탄핵하는 과정은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칼럼이. 내년에는 대통령이 그만두지 않으면은 탄핵 과정을 시작하라는 대중의 압박이 민주당 지도자들에게 가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정태적으로 보는데 여론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상당수 공화당 후보들은 트럼프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려 했다. 선거 결과도 트럼프의 당내 입지를 강화시키지 못하였다. 이제 그의 정치적 위상은 내려가고 있다. 트럼프의 측근들과 그 자신에 대한 수사와 부패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고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줄 정도이다. 시리아 파견 미군 철수선은 국방부 장관의 항의성 사임, 일부 정부 기능의 목적 없는 폐쇄, 주식시장의 혼란 야기 등이 많은 공화당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뒤집는 것과 같은 탄핵은 특정 정파가 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견제 장치를 두었지만은
탄핵 사유는 범죄에 국한되지 않는다. 1974년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면서 국세청을 동원해가지고 정적을 괴롭힌 점을 직권남용으로 보았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이 측근들에 대한 행동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대통령은 법이 성실하게 집행되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트럼프는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형사소추가 임박하였다고 생각하면 함정에 빠진 것처럼 느낄 것이다. 그는 사임하든지 의회와 싸울 것이다. 후자는 매우 위험 부담이 크다. 나는 트럼프가 하원에 의하여 탄핵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원이 공화당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으므로 그를 파면하는 데 필요한 67표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상식적 전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은 그럴지도 모르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다. 상원 의원들이 그 문제로 고민할 미래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조성되어 있을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대통령직 수행은 지속될 수 없으며 주요 공화당 의원들도 그가 당을 위하여 너무나 큰 부담이고 나라를 위해서도 너무 큰 위험이라고 결단 내리게 될 것이다. 종국에 가서는 공화당 의원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원의 표결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능성, 예컨대 퇴임한 후의 기소 등에 직면할 때 트럼프는 탈출구를 찾으려 할 것이다. 닉슨은 탄핵이나 유죄 판결로 사임한 게 아니다. 하원은 탄핵 소추안 통과를 준비하고 있었고 공화당은 상원에서 닉슨을 더 방어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트럼프도 닉슨과 비슷한 생존 본능을 보일 것이다. 트럼프는 퇴임 후에 자신에 대한 보장을 원할 것이다. 닉슨은 물러난 후 포드 후임 대통령에 의하여 형사소추로부터 면제되었다. 트럼프는 닉슨보다 더 복잡하지만 통제불능의 대통령을 현직에 계속 두는 것보다는 그를 내어보내기 위하여 거래를 하도록 정치인들을 몰아갈지 모른다. 이 사람 이 고참 기자의 시각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서 트럼프가 코다로 몰릴 거라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건 뭐냐면은 트럼프의 오랜 변호사, 선거 사무장, 첫 안보보좌관이 다 형사 소추 대상으로 있어가지고 한 사람은 지금 구속돼 있고 한 사람은 징역 3년 선고를 받았고 또 한 사람도 징역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뮬러 특검은 2016년 러시아의 선거 공작 때 트럼프의 선거 캠프와 어떻게 연루되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집중 수사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공개될 때 트럼프의 책임이 극적으로 더욱더 드러날 것입니다. 이미 드러난 측근들의 비행은 거의 다 트럼프 대통령에 직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여자의 입을 막기 위해서 20만 달러 이상을 쓰도록 한 책임자는 트럼프다. 뭐 이렇게 벌써 찍혀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법 위반으로도 돼 있고요. 이 형사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앞으로 더 터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과 변론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정상인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행동, 그리고 무례한 발언, 하루에 10건씩 트위터를 쏘면서 남을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거, 이게
미국인들을 거의 이제 한계에 다다르게 했다. 그리고 트럼프 자신도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코너로 몰리게 되고 또 측근들은 떠나거나 몰아내고 있다. 측근들이 견제가 되지 않고 있다. 드디어 국방정책, 외교정책에까지 지금 실수가 연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오면은 내년에는 공화당조차도 이제는 트럼프와 같이 갈 수 없다. 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탄핵 이야기가 한쪽에서는 나오되 트럼프도 고민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계속 버티다가는 탄핵 당해가지고 물러나면은 형사 기소가 돼가지고 감옥에 간다. 감옥에 간다. 이런 위기감에 처할 때 트럼프는 선택을 할 것이다. 즉 닉슨처럼 내 그만두겠다. 그만두어도 정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 넘어가지 않고 부통령이 승계를 하니까 펜스가 대통령을 승계합니다. 공화당 정권은 그런 게 있어요. 그 대신 닉슨처럼 퇴임후를 보장해달라. 퇴임 후 나에 대한 형사소출을 안 하도록 다 보장해달라. 이런 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드루 씨는 역시 신중하고 현명한 분인 것 같습니다. 자신은 그 딜을 하더라도 트럼프를 현직에서 내보내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봅니다. 딜을 하더라도 저 위험한 대통령을 현직에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내보내는 게 미국을 위해서 안전하다. 요게 드루 기자의 전망인데 저도 이런 가능성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 고참 기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